2020학년도 서울대 편입학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입학 원서는 인터넷 원서 접수로 진행이 되는데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원서 접수가 가능하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정 체크 잘 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 서류 같은 경우에는 우편 또는 서울대는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지원 모집 단위의 소속 단과대학으로 직접 접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 서류 마감 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확인하셔서 우편으로 보내되 단과대학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제출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문대학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인문대학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이 돼야 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답고사는 12월 26일, 면접, 구술, 실기고사는 역시나 12월 26일 목요일에 단과 대학별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사실은 이렇게 단과 대학별로 서류 제출이라든지 뭐 이런 시험 실시 여부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는 단과대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2020년 1월 3일 지원 모집단이 소속 단과대학 홈페이지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전체 합격자는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0년 2월 7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서울대 학사 편입학, 인문대학, 그러니까 서울대는 일반 편입학이 없죠. 학사 편입학만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인문대학에서는 도거동문학, 동양사학과, 철학과, 미학과, 고고미술사학, 미술사학 전공에서 각 한 명을 선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죠. 한 명을 뽑고 또 기준에 못 미치면 아예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각 1명, 외교학 1명, 경제학부 4명, 사회학과 1명, 또 자연과학대학의 수리과학부 1명, 물리천문학부의 물리학 전공 1명, 화학부 1명, 생명과학부 1명, 지구환경과학부 1명, 간호대학 3명, 경영대학 2명, 또 공과대학의 기계공학 2명, 우주항공공학 1명, 재료공학 1명, 전기정보공학부 2명, 컴퓨터공학부 1명, 또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에너지공학과, 건축환경공학부는 2명, 나머지 산업공학, 원자핵, 조선해양공학, 에너지자원공학 각 1명 등으로 대부분 한두 명 정도 선발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학사 편입학으로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모집단위는 사범대학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학은 학사 편입학이 올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학사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학사 학위를 취득한 동등한 학위를 이제 지원,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영어 성적을 내야 돼요. 역시나 서울대도. 그래서 영어 성적 활용하는 영어 성적은 탭스, 또 토플, 토익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지금 토익 성적은 의과대학 군의탁 편입학 지원자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단과 모집대학에서는 토익 성적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른 모집 단위의 지원자는 토익이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플이나 탭스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어 성적을 이제 다른 전형 요소와 합산하는 모집 단위별 지원 가능 성적, 즉 영어 성적의 어떤 기준, 지원할 수 있는 기준 자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인문대학이나 영어 영문 경영대학은 기존 탭스가 701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뉴탭스는 387점, 또 토플은 99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탭스 601점 이상, 그 다음에 토플이 86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또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 농생과학대학, 또 미술대학, 사범대학, 음악대학은요. 영어 성적을 지원 자격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고 성적 활용으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성적으로 합산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좋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원 가능 자격으로 하는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최소 이 자격 기준 이상의 성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탭스 601점 이상, 토플 86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학사 편입은 다른 고려대, 연세대 편입학과는 달리 전적대학의 전공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종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올해 발표된 입학 요강을 보면은요. 그런 지원 자격 제한에 대한 기준, 즉 이 학과에 지원했을 때는 전적대학에 이런 전공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입학 요강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경제학부에 올해 학사 편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전적대학 전공 명칭에 경제가 포함돼서는 안 되고요. 또는 무역학과 출신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입학 요강을 통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전공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전적대학의 전공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위는 아시아 언어문명학부 그리고 철학과 미학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언어문명학부나 철학과나 미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내가 전적대학에서 똑같이 철학과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 요소 및 배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론 시험, 그러니까 영어 성적하고 이론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론 시험의 전공 과목 성적은 모집 단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이제 100점으로 들어가고 또 제2외국어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면접 구술고사의 비중, 이 부분도 사실은 모집 단위별로 다른데요. 면접 구술고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는 이제 공과대학의 학사 편입, 그리고 사범대학의 2단계의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80점 정도 배점이 되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사 성적이 활용되는 경우도 경영대학의 2단계라든지 또 농생과학대학의 1단계에서 이런 학사 성적도 활용이 되니까요. 사실 이 부분도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즉 서울대 학사 편입학은 모집 단위별로 다르다. 그래서 사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별로 어떤 식으로 전형 요소 및 배점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별 확인을 단과대학에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발하는 방법은 이제 1단계 성적, 2단계 면접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좀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인문대학은 1단계 영어 성적이랑 면접 구술고사 성적을 다 합산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1단계 합격자로 먼저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전체 성적과 전공 성적, 제2외국어 성적까지 합산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 이게 이제 인문대학이고요. 또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전공 성적을 합산해서 성적순으로 2배수를 먼저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하고 면접 구술고사 학사 성적을 합산해서 성적순으로 선발해요. 즉 면접이 1단계에서 활용되느냐 2단계에서 활용되느냐도 이제 모집 단위별로 다르고 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나 면접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해서 성적순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대학이라든지 또 농생대학, 미술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간호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은 단계별 전형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괄합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어떤 단위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또 어떤 모집 단위는 전체적인 걸 일괄적으로 일괄합산 방식으로 단계 구분 두지 않고 선발을 한다라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단과대학별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학 지원서나 졸업증명서, 또 영어 공인 성적, 탭스, 토플, 토익 이런 성적인데 탭스는 사실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탭스 성적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토플이나 토플이나 이제 군의탁 경우에는 이제 토익 성적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학력 조회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과대학마다 이런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부분도 사실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편입학을 도전하는 학생들은 무엇보다 제출해야 되는 추가 서류에 대한 부분은 단과대학별로 문의를 해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모두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를 추가 서류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전공은 출신 학교의 분담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단위별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또 서류의 유무가 다 다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정확한 거는 단과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히 확인하신 후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모집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화학, 지구환경과학부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 또 경영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음악대학의 작곡과 작곡 전공을 제외한 음악대학 이런 부분들은 추가 제출 서류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대는 모두 자소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모두 학업 계획서가 있는 건 아니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추가 제출 서류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울대 단과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내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양식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과마다 요구하는 그런 항목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나왔었던 그런 공통적인 서류 양식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보통 서울대 자기소개서는 5개 항목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력은 대학생활이나 학사 편입학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이나 또는 직장 활동에서의 어떤 경력사항,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장래 계획, 또 성격의 장단점 및 특기, 상벌사항. 상벌사항이라는 거는 입상한 또 혹은 내가 땄었던 자격증에 대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기타. 여기서 기타는 이제 본인의 강점, 장점 이런 특이점을 어필하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자기 PR을 할 수 있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 계획서는 서울대 학사 편입학의 수학 연구 계획서는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공과 관련한 그런 수준 높은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항목이 진학을 가정했을 때 내가 이 서울대 지금 편입학에 지원해서 진학을 했을 때 희망 연구 분야 및 연구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야 되고요. 또 학부 이수 전공 과목 중에 관심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진학했을 때 이후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내가 또 강조하고 싶거나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수학연구계획서가 지금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각 단과대학의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